네, 6.3절에서는 Transfer Characteristic이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6.1절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BJT하고 FET의 특징을 보게 되면 BJT는 입력 변수가 IB가 되고 출력 커런트인 컬렉터에 흐르는 커런트 혹은 뭐 이미터에 흐르는 커런트가 요거에 비례해서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관계가 있죠. 예, 1차식의 형태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베타는 상수였습니다. 예, 물론 뭐 현실적으로는 뭐 온도나 DC 커런트에 따라서 바뀌긴 하지만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상수라고 생각하면 됐었죠. 반면에 FET는 뭐 아직까지 이 방정식이 나오지는 않았었지만 이 VGS하고 ID와의 관계가 입력 전압과 출력 전류와의 관계가 2차식입니다. 2차식인데 완전 제곱식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IDSS나 VP는 전부 다 데이터시트에 나와 있는 상수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냥 보기에는 이 두 가지만 놓고 보면 BJT가 훨씬 해석하거나 혹은 설계하기가 훨씬 용이할 것 같죠. 반면에 FET는 2차 함수니까 조금 더 복잡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FET는 그 이외에 IG가 0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좋은 성질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정션 FET의 특성 목소는 요거 오른쪽이었었어요. 오른쪽. 자, 오른쪽이었는데 오른쪽에서 만약에 이 세츄레이션 부분만 본다고 한다면 세츄레이션 부분만 본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이 부분은 VGS가 바뀌면 그러면 ID가 바뀌는 그런 영역이죠. 따라서 축을 VGS하고 ID로 다시 그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다시 그려볼까요? 이렇게 VGS, 이렇게 ID, 이렇게 ID. 자, 그래서 VGS 0일 때 무슨 색으로 할까요? 이게 잘 보이려나? 학생들 잘 안 보이려나? 네, 이렇게 지금 회색으로 해서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요 첫 번째 라인은 VGS가 0일 때입니다. 따라서 VGS가 0일 때 여기 0이죠. 0이니까 요때의 값이 이 값이 되는 거죠. 요거는 VGS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먼저 이거 쓸까요? 여기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라고 하면 요거는 마이너스 1일 때니까 마이너스 1하고의 교점이니까 여기가 되겠죠. 요거는 마이너스 1일 때니까 마이너스 2하고 교점, 마이너스 3하고 교점, 여기가 마이너스 4하고 교점 해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네. 이런 포물선의 모양이 됩니다. 포물선의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VGS가 여기가 이제 핀치 볼티지 되겠죠. 이거보다 더 작아지게 되면 그럼 전류는 못 흐르는 거죠. 전류는 못 흐릅니다. 자, 그럼 이거보다 VGS가 커질 수도 있겠죠. 그죠?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커지는 영역은 이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우리가 다시 여기 잠깐 지워야 되겠다. 자, 이 그림이 지금 여기에 있는 그림입니다. 예, 축을 이쪽에다 화살표 그리긴 했지만 이쪽이 마이너스 쪽입니다. 마이너스 쪽.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여기 드레인 있고 여기 소스가 있고 자, VGS가 있다고 합시다. 자, VGS에 지금 역전압을 걸었을 때 자, 음수인 영역이죠. 그렇죠? 음수인 영역에서 지금 동작을 시켰는데 이게 양수가 되면 어떻게 하냐? 여기까지밖에 지금 그 그래프가 안 그려져 있죠. 이거보다 오른쪽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0보다 크다. 0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는 PN이니까 여기 이렇게 다이오드랑 같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러버리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하고 싶은 목적이 뭐냐면 여기 흐르는 전류를 컨트롤하고 싶은 건데 얘를 컨트롤하고 싶은 건데 이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전류가 이쪽에서 흘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이걸 컨트롤할 수가 없게 되니까 이 영역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VGS가 VP부터 시작해서 영인 영역, 네, 여기서 이런 관계식이 성립을 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있는 내용은 뭐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대충 여러분들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데이터 시트에 나와 있는 정보로부터 그래프를 그냥 그림 그리는 그런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배운 생각을 한다면 이걸 y라고 하고 요걸 x라고 하면 나머지 전부 다 상수니까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대체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알파의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겠죠, 그죠? 이 x가 v gs가 되겠죠. 네. 그럼 여기가 이제 베타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어쨌든 간에 포물선의 방정식이다. 예, 완전 제곱식 형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나오는 것이 6.4절은 데이터 쉿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샘플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이 JFET인데 N채널이에요. N채널이라서 여기 있는 것처럼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어느 단자가 어느 다리가 어느 거에 해당되는지가 나와 있고 항상 처음에 나오는 것은 맥시멈 레이팅이 되겠죠. 그래서 맥시멈 레이팅으로 전압에 해당되는 거, 전류에 해당되는 거, 뭐 등등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파워, 그리고 온도. 크게 보면 이렇게 네 가지죠. 전압, 전류, 파워, 온도.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온도에 해당되는 것은, 뭐 TRS로 잠깐 얘기했었지만, 같은 소자라 할지라도 내가 이제 전류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아무래도. 자, 그렇게 되면 이 소자가 견딜 수 있는 맥시멈 온도가 있는데 정상적으로 동작시킬 수 있는 데이터 시트에 나와 있는 스펙대로 동작할 수 있는 온도의 한계치가 있는데 그 한계치를 넘어가 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내가 동작시킬 때의 여건을 계산을 해서 그래서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갈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방열판을 붙이거나 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동작 범위 안으로 뭐라 그러지? 동작 범위 안으로 이제 집어넣을 수 있는 오게끔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데이터 시트에 보면 이제 VGS off가 있다. 핀치 오프 볼티지가 있고 그 다음에 IDSS 흘려주신 전류의 이제 최대치도 데이터 시트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건 DC에 해당되는 캐릭터리스틱이겠죠. 그리고 나면 다시 스몰 시그널, 즉 AC에 해당되는 스펙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맥시멈 레이팅이 중요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IDSS 넘지 못하고 VDS 맥시멈이 있을 것이고 파워에 대한 또 맥시멈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오믹 리전하고 세츄레이션 리전을 가르는 이 영역 그 다음에 컷오프 되는 부분 요 안에서 동작을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또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이 안에서 동작시켜야 되는 거죠. 네, 이어서 좀 전에 있었던 BJT와 FETS의 관계, 전류 간의 입력 변수와 출력 변수의 관계식을 잠깐 비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BJT는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와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와의 관계가 베타배라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출력엔 똑같은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알고 있고 DC에서 여기 정상적으로 동작할 때는 여기에 0.6에서 0.71V 정도가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반면에 JFET 같은 경우에는 입력 컨트롤 베리어블과 아웃풋 커런트와의 관계가 이렇게 완전 제곱식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BJT와 유사하게 출력에 흐르는 전류, ID의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와 소스에 흐르는 전류는 같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게이트에는 전류가 안 흐른다, 거의 안 흐른다. 예, 임피던스가 무지무지하게 커서 너무너무 커서 뭐 메가옴 훨씬 넘기 때문에 그래서 전류가 거의 안 흐른다. 네,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6.7절은 디플리션 타입 모스펫이 되겠습니다. 이 디플리션 타입 모스펫은 인해스머 타입과는 달리 어떻게 보면 정션 FET, JFET과 약간 유사한 형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앞서 JFET은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이런 모양이었었죠. N 채널이 있고 여기 P, drain, source, gate. 뭐 간단히 이야기하면 뭐 여기도 게이트지만 이런 형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자 여기서 만약에 P를 없애면 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자, 이렇게 생긴 모양에다가 여기에다가 어떻게 할까요? 여기 이쪽을 지우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크게 P를 붙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약간 요 모양과 유사하게 되겠죠, 그죠? 그죠? 이걸 약간 이쪽으로 돌려보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요 모양이 유사하게 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여기 오른쪽 모양이죠, 이 오른쪽 모양. 이 상태에서 여기에 인슐레이터를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를 이렇게 딱 하고 그 앞에다 아니 그 왼쪽에다가 다시 메탈을 붙입니다. 뭐 폴리실리콘이지만 어쨌든 메탈이라고 합시다. 메탈을 붙입니다. 네,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모스를 배우고 모스펫을 원래 배우는 건데요. 어떤지 간에 메탈 옥사이드 세마이컨덕터예요. 이게 메탈 옥사이드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세마이컨덕터. 네, 원래 이게 채널이 있고 없고 하니까 이 부분은 사실 세미컨덕터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왜 이제 FET냐면 아까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자, 지금 이 디퓨전 타입 모스펫은 여기에 지금 채널이 처음부터 있어요. JFET하고 똑같이. 자, 그렇기 때문에 전류는 흐를 수가 있습니다. VDS를 걸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JFET에서는 이 VGS를 양수를 걸면 여기 전부 다 이거랑 서브스트레이트랑 쇼트 시켰다고 합시다. 이렇게 양수를 걸게 되면 아까는 여기가 이제 P 타입이 있어서 PN 다이오드가 됐었죠. 전류가 흘렀었죠. 지금 여기에 절연체가 있기 때문에 인슐레이터가 있어서 전류가 이제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그래서 이거 뭐하고 같냐면 이게 사실은 커패시터와 같은 겁니다. 여기에 이제 메탈이 있고 여기 메탈이 있고 여기 인슐레이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지는 못하고 그럼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면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렇게 일렉트릭 필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필드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일렉트릭 필드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자유전자가 있겠죠. P타입이라고 해도 자유전자가 있겠죠. 이제 전자가 있을 텐데 그 전자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채널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류가 더 많이 흐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까는 VGS가 0보다 크면 전류가 정상적으로 흐를 수가 없었는데 제대로 우리가 희망하는 형태로 흐를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이거를 요 전압을 조절함으로 해서 그게 가능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유사하게 여기를 VGS를 0보다 작게 만들면 자, 0보다 작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이번에는 이쪽이 플러스가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 있는 프리캐리어들이 어디로 갑니까? 전부 다 이쪽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동극이니까 밀려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홀들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채널이 점점 없어지게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VGS가 VP가 되면 채널이 없어져서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네, 이런 동작을 하는 게 디프리션 타입 모스펫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 밑에 있는 것은 이제 사진인데요. 이게 지금 전류를 흘려주는 게 목적인데, 전류를 똑같은 전압을 걸었을 때 전류가 이제 많이 흐르면 더 동작을 잘 하겠죠. 그죠? 자, 지금 이 구조에서 이쪽 빨간색의 폭을 width라고 하고, 이쪽 빨간색을 length라고 하면 길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이걸 다시 그림으로 그리면, 여기 좀 지우고, 그리고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거죠. 이렇게 돼서, 자, 이쪽에 지금 소스가 있고, 이쪽에 드레인이 있고, 그러면 여기가 게이트죠. 그러면 이 길이가 랭스, 이쪽이 위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랭스가 여기가 좁으면 좁을수록 전류가 더 잘 흐르겠죠. 따라서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는 L과는 반비례할 겁니다. 그렇죠? 반면에 위스가 넓으면 넓을수록 여기 있는 전자들이 횡대로 확 흐를 수 있을 테니까, 즉 강물이 흐르는데 강물의 강폭이 더 넓으면 넓을수록 물이 더 많이 흐를 수 있겠죠. 따라서 위스에는 비례하겠죠. 그죠?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ID 커런트하고 얘하고는 이제 비례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식으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디프리션 타입 모스펫은 정션 FET하고 JFET하고 관계식이 똑같습니다. 다만 동작하는 영역이 VGS가 0보다 큰 영역에서도 동작한다는 거죠. VGS가 0보다 큰 영역에서도 동작한다 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VP보다 작을 때는 전류가 안 흐르고 여기서부터 이렇게가 되는 거죠. 네, 심볼이 나왔습니다. 네, 앞서 우리가 JFET에 대해서 심볼을 얘기했던 것처럼 이 가운데 이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이 직선 있죠. 이 직선이 뭘 말한다고 했습니까? 요게 채널을 말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채널을 말합니다. 따라서 n 채널이면 여기가 n이 되는 거죠. n이 되니까 p에서 n이니까 n은 화살표를 받아들이는 쪽이 됩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받아들여졌죠. 다 p 채널을 반대로 여기가 p니까 화살표가 밖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드레인 게이트 소스 원래 세 단자라고 얘기하는데 뭐 서브셋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서브스트레이트는 소스하고 쇼트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디프리션 타입 모스펫은 처음부터 채널을 만들어 놓은 상태의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여기 직선이고요. 바로 이어서 나타나게 되는 인핸스머 타입은 처음에 채널이 없습니다. 없다가 이제 게이트에 전압을 가하게 되면 이제 채널이 생기는 거라서 여기가 점선의 형태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